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제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 많이 기다려지시죠? 아, 그럼요. 예, 김 예, PD께서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예. 네, 오늘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예. 지금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도 그리고 많은 오름들에도 세찬 바람이 불고 있을 텐데 네. 오늘은 문충성 시인의 시집 100년 동안 내리는 눈 골랐습니다. 네. 제주 하면은 한라산, 많은 오름들, 사삼, 그리고 평기영 선생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 우리 시인으로 문충성 선생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1938년에 태어나셔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시인이었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시집은 2006년에 간행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간행된 시집이죠. 네. 바닷가에서 보낸 한철, 그리고 떠나도 떠날 곳 없는 시대 등등 아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쓴 훌륭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내리는 눈이라는 시집에도 역시 제주에 대한 얘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본주의라는 시를 한번 볼 텐데요. 예. 일단 자본주의라는 시하면 자본주의가 세상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제주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상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주도 지역어, 그러니까 제주 사투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이 시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제주도 사투리 4개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로라는 말인데 오로,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네. 그리고 까매기는 까마귀고요. 예. 그 두태비는 두터비입니다. 예. 그리고 말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 말축은 메뚜기를 의미하는 제주도 토박이 말이라고 하네요. 자본주의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로, 까매기, 두태비, 말축들, 나비 한 마리 날지 않는다. 그린벨트 썩어 문드러지고 제주섬 국제 자유도시 되자 다시 몰려든다. 땅 사러 오가는 사람들, 돈 벌러 세계 관광객들, 돈 쓰러 까불며 다니는 자동차들, 토박이들, 팔다 남은 땅이나 팔아먹고 핏똥 싸며. 네, 이런 시입니다. 자본주의의 파고에 다시 쓰러진 두 번째, 세 번째 쓰러지는 제주의 모습을 간결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조정래 작가가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 거센 비판적인 소리를 했었죠. 이 제주도를 완전히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 종종 하잖아요. 과잉 관광 이런 말을 하는데 제주도는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어서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제주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에 잠식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걱정이랄까 우려가 문충성 시인의 자본주의라는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니라는 시인데요. 네. 보은에 가면 동학전적지가 있습니다. 네. 동학전적지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시인데 이 시 보면 참 뭐랄까요? 서늘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도 하면은 섬것들. 물론 제주도에서는 육지를 두고 육지 것들 하면서 서로 벽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도 사람이 살아?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와? 네, 맞아요. 그런 상처들이 참 깊었던 모양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무슨 민중운동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이죠. 제주도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인데 제주도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주 사람들의 그 흉터를 2번, 3번 후비는 모양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니입니다. 오만이 모여들었다.
동학교도들, 보국안민, 척양척외, 계급타파, 평등, 죽기로 싸웠지만 때로 이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죽어 사라졌다. 일본군과 민보군들 총에 맞아 추위가 뼛속까지 하얗게 달빛 쏟아져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던 호민들, 원민들, 항민들 가슴속 들끓던 한 죽음으로 풀어내며 옥녀봉 기슭 장내리 삼가천 신에 입 다물고 100년도 더 흘러가고 장막치고 머물던 곳 논밭이 되고 논두렁 위엔 멍하니 장승 하나 서 있다. 하늘 향해. 사람이 하늘이니 팔도에 뜻있는 백성 모여 목숨 바친 첫 민중운동이라고 설명하는 김정기 서원대 총장. 나는 질문했다. 제주 사람도 있었냐고? 아, 놀라워라. 한 사람도 없었단다. 바다 때문에 너무 멀어 한 사람도 없었단다. 알릴 사람이. 네, 이 보은에서 동학혁명이 불타올랐었는데 제주 사람도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너무 멀어서 제주도에까진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제주도 사람들의 소외의식이랄까요? 이 감각이 상당히 아프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예. 네. 이 시집에도 그런 그 여운들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건망증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KBS 방송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죠. 예. 대단한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이 있죠. 조선 신민들은 100년 동안 걱정이 없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했다는데 그 알뜰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천황폐하를 향해서 충성을 하고 있으니 일본 극우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감격할 일입니다. 네, 그 건망증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띄어쓰기가 없는 시예요. 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포털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원문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시려면 시집을 펼쳐봐야죠. 보시죠. 건망증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일제식민 시대부터 얼마나 쪽발이에게 당했는지 붙어먹었는지 그래. 센데 붙어먹는 버릇 생겨났다 하는 말이 알쏭달쏭하다. 지금도 친일파들 판친다고 악을 쓰지만 요즘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정권보다 그 정권에 빌붙어 먹은 자보다 빌붙지조차 못하고 다니다 나중에 민주화운동이나 한 것처럼 까불며 행세하는 자들. 능력도 없이 그만저만한 자리 차지에 세상 망쳐놓고 자기 하는 일만 옳다며 옳고 그름도 모르는 자들 손에서 세상은 돌고 있다 말하지만 그것들 잊어버렸다.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앙케이트에 당당히 말하는 한국인들. 많아져 간다. 애들 혀까지 수술시켜 알 발음 잘하라고 영어 잘하라고 혼이 뒤집힌 친영어파 백성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자들. 권력을 멋대로 쓰고 돈 먹었다고 떠들고 있는 신문방송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한다. 하나도 무섭다. 네, 건망증이란 제목으로 썼는데 띄어쓰기 없는 문장이어서 제 낭독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식민지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재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두환이 노태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명박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 같지만 망각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당하고 또 지난한 세월들을 싸움에 바쳐야 되고 기억이 힘이라는 말을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만은 건망증이 정신건강에 좋을 때도 있지만은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은 건망증은 정말 우리에겐 쥐약이다 싶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지금 현실 권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건망증에 빠져든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서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충성 선생의 건만증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또 한편 재밌는 시 한 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김 PD 뭐 5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보신 적 아이 별로 그럼요. 없죠? 있죠. 있습니까? 예, 아, 예. 그래요? 1원짜리도? 네. 그리고 500원짜리, 음. 50원짜리 다 있었죠. 근데 네. 요즘은 다 카드 한 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100원 단위까지, 10원 단위까지 다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카드 한 장으로라는 시입니다. 음. 유머러스한 시, 그리고 아프게 와닿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드 한 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한다. 요즘 가만 살펴보니 돈이 아니라 카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만났다. 어린애 손바닥만한 카드 한 장으로 집도 사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사내들 계집도 사고 계집도 때로 사내도 사고 정자도 사고 난자도 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사고 못 살 게 없다. 잠시 우리나라 돈을 보자. 10원짜리 다보탑. 위대하게 빛나는 다보탑이여 황금색으로 태어나지만 녹슬고 나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길 위에서 운동화 발길질에 걷어 챈다. 50원짜리 벼이삭. 농사 짓는 이들 밥이 되지 못하고 눈물과 분노가 되어 밭에서 불에 태워지거나 광장에 모아놓아 산더미처럼 요즘은 불 질러버리겠다 데모하게 한다. 100원짜리 세종대왕이여 버스나 전철 한 번 탈 수도 없는 100원짜리 누이 있어 세종대왕을 존경하랴. 기러기만 또 못한 값어치에 새까맣게 때가 끼어 손에 쥐고 싶지도 않은 100원짜리 종이돈을 보자. 이택에 1000원짜리, 이율곡 5000원짜리,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역시 종이로 만들어야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구나. 구겨지고 찢어지고 온갖 더러운 세상 냄새 다 풍기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과 상자 속에 담겨져 정치 놀이에 쓰인다. 자유도 평등도 박애도 권력도 꿈도 아무 것이나 더러운 냄새 속에서 더럽게 이 냄새를 모아야 산다. 그러나 냄새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어린애 손바닥만한 카드 한 장으로 산다. 마이너스 카드 한 장으로. 네, 이런 식입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저한테는 흥미롭게 와닿습니다. 10원짜리 있는 다보탑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 운동화 발길질에 걷어채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원짜리 벼이삭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벼이삭이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서러움을 표현하는 데모할 때나 불태워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 필요 없고 냄새나는 건 냄새나는 데만 쓰이고 다 카드로 모든 게 정리되고 계산되는 씁쓸한 삶의 풍경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그 CD가 참 많은데 네네네. 망각에 관한 시들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겨울 강가에서 라는 시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엔 그저 흘러가는 줄로만 알았다. 강을 향해 돌 팔매질하면 돌멩이는 그저 팔매질로 날아가 퐁당퐁당 슬픔의 강물 속으로 낡아 빠진 숨바꼭질했다. 그래, 나에게서 얼마나 멀리 날아갔니? 그 손때 묻은 그리움들아. 강물 속 그 뒤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느니 다 저무는 날 하얗게 서서 깊숙이 강물은 내밀하게 흐른다지만 이미 흐르기 잊어버린 강물을 바라보느니 내 손때 묻은 그리움들이여 망각의 강물 속 기억의 어디쯤에서 꽁꽁 얼어 바스러지며 죽음의 깊이를 재고 있니? 눈보라 점점 거세게 불어오는데 이 시 참 좋습니다. 네. 이 겨울 강가에서 얼어붙은 강물을 바라보면서 왜 기억의 어디쯤에서 죽음의 깊이를 재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게 불어오는데 말이죠. 네. 슬픔의 강물이 기억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시인이 살아온 삶들,
시인의 다른 시들도 함께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충성 시인의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백꽃, 4.3 하면 동백꽃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제주바다 시리즈 아주 명편들이 많이 있는데 시집이나 아니면은 이 포털 사이트들 헤엄쳐 다니시면서 네. 한번 만나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포털 헤엄쳐 다녔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시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문충성 시인의 시에 대한 가치를 이 대중들이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건지.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주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거든 우리 문충성 시인의 시집 한 권 꼭 끼고 가십시오. 여행 가방에 넣고 가시면은 제주도가 전혀 다른 풍경으로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시집이라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꽃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눈꽃. 네, 조만간 눈꽃이 필 것도 같죠. 첫눈이 살짝 오다가 말았는데 그죠? 예. 눈꽃을 기다리면서 눈꽃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눈이 꽃을 피우다니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죽어가고 있을 때 눈 내린다. 세상이 추운 것은 사람들이 꽃을 피워내지 않기 때문이다. 눈 내린다. 앙상하게 빈 가지들. 봄날 꿈꾸어도 어림없다. 아직은 눈 내린다. 빈 가지들 살려낸다. 꽃들 피워낸다. 꽃나무들 기죽어 가만히 서 있다. 보아라 눈꽃 세상. 죽어가는 세상 살려내는 저 정교한 손길들. 새하얀 와 얼굴 없는 환호 소리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메마른 가지에 싱싱한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눈꽃. 세상이 추운 것은 사람들이 꽃을 피워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 눈이 내리면은 앙상하게 그 빈 가지들에 눈이 활짝 피면서 환하게 얼굴 없는 환호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시들은 외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더 많은 시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